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Dr. 규호연, internist and author.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2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토픽이 되었고, 그리고 걱정과 분노와 스트레스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 그리고 칸트의 뇌와 플라톤의 뇌, 아리스토텔레스 뇌,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만들어낸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뇌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믿음, faith, hope, love,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큰 용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것은 영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love는 특별히 우리 문학에 많이 중요하고, hope과 같은 것은 문학보다도 도덕적인 문제 이런 데에 많이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걱정이라는 것은 대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뇌,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기능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걱정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이 대뇌 하부에 내에 있는 편도체에서 생기는 불안이 되겠고, 분노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뇌 하부에 내에 있는 편도체에서 잘못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대뇌 하부에 있는 감정, 분노나 불안 같은 것이, 이것이 정서의 내 비에, 특별히 비에 올라와서 여기서 오랫동안 쌓이고 만들어진 정서가, 이것이 네가티브하게 되는 경우, 또 파지티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네가티브하게 바뀌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드디어 인간의 육체에도 영향이 와서 면역 관계, 호르몬 관계, 이런 데 이상이 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증가가 되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의 발생이라든지 질병의 발생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칸트의 뇌, 이성의 뇌, 인지기능의 뇌, 순수 인지기능의 뇌를 갖다가 제가 칸트의 뇌라고 별명을 붙였고, 그리고 플라톤의 뇌라는 것은 정서의 뇌, 인지기능과 욕망, 욕구 같은 보상작용이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플라톤의 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뇌라고 하는 것은 인지기능과 그리고 감정이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순수한 인지기능의 전전두엽이고, 이렇게 이 부분이 말하면 전전두엽인데 이것은 충동 억제작용을 하는 정서적인 작용을 하는 인지기능이네. 그래서 독립을 해서 정서이네라고 불렀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전두엽에 속하고, 대상피질이라는 것은 전두엽의 한 부분이었는데 변형기였지만은 작용할 때는 전전두엽으로 하나로 묶어서 전전두엽, 충동 억제작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상당히 앞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faith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unit of spirit, 영의 한 단위가 되지 않느냐, 메모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단위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스피릿, 영의 단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겠고, 단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이언스 이런 것이 되겠죠.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증명이 안 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마음이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유니트를 볼 때 그것이 마치 실상, 보이고 증명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스피리트가 되겠습니다. 2단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성, 핍진성, 그리고 개연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믿음은 또 지금같이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것은 대개 어떻게 왔냐면은 아시다시피 2차 의식에서 보면은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문학이 역시 구원문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찍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피네알 그랜드 송과선 속에 그 지금은 멜라톤이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영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필자는 솔직히 과학으로서 아직 영에 관한 것은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응용해서 말씀드렸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시원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것, 호프라는 것. 호프라고 하는 것은 희망, 소망, 동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전두엽에 보면은 willpower라고 있습니다. willpower, 의지력,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willpower도 전전두엽의 앞부분에 주로 플라톤의 뇌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을 하고 소망을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도파민의 형성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것. 즉 브로드만 에어리아 9번이라고 있습니다. 9번과 마찬가지로 또 정서인의 상상을 하는 부분에서 도파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티베이션,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면 희망, 호프가 아니겠는가. 그 도파민 행사가 아니겠는가.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뭘 바라면서 쓴 소설이 생각나는 것이 저는 쉔키비치의 등대지기라고 하는 단편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폴란드에 망명한 사람들이 폴란드를 그리워하면서 폴란드의 독립을 소망하는 희망하는 것을 갖다가 그 글 속에 아주 참 정연하게 잘 써놨는데 이와 같은 소망과 동기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데 전전두엽의 인지기능의 뇌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정서인의 A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도파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호흡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프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동기를 가졌을 때 보면 거기에 기쁨과 슬픔 같은 것이 동전의 앞쪽으로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불쾌도 역시 동전의 앞면과 반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보면은 대개 대안의 하부에 시상 하부에 보면은 쾌락과 불쾌를 다루는 부분이 대개 교감신현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대부분이 쾌락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부교감신경은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교감신경은 상당히 긴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것도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해서 앞으로도 제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라는 것,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밑바닥에 대뇌 하부에서부터 발달해서 대뇌 제일 위에 부분, 의식기억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발달하는 3단계를 보면은 제일 밑바닥, 즉 이드라고 그러죠. 이드.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것. 욕망, 욕구 이런 것이 대개 인간의 욕망, 욕구 가운데 두 가지가 큽니다. 하나는 식욕,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성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랑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드에서부터 슈퍼 이고까지 연결이 되는데 1단계를 보시면은 사랑의 1단계를 보시면 대개가 성적 호기심이 발달합니다. 성적 호기심이 발달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대개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면 시상하부에서 즉 대시상하부 피투이타리 글랜드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것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왜? 이것이 대뇌 하부에 되기 때문에.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대개 스킨십, 어느 누구에게 관심이 가고 사랑의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스킨십 같은 거 서로 만져주고 하는 그런 스킨십의 욕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갖다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피토신이라 가지고 어린아이를 낳을 때 어린아이가 분만 유도를 할 때 잘 나오지 않고 그럴 때 자궁을 수축해 주는 데 쓰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이 이와 같이 어린애를 낳게 해주는 데도 쓰지만은 이것이 여성에게서는 사랑의 호르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3단계로 반단이 되면은 이것이 소위 attachment, bond of intimacy and affection, compassion. attachment라는 게 접촉이라는 거죠. 접촉. 그래, bond of intimacy. 아주 근접하게 서로 bond, 하나가 되는 것. bond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갖다가 affection, 정서적인 것. compassion, 정서적인 것이 그 다음에 compassion으로 올라갑니다. compassion은 뭔가 하면 같은 정서적인 거지만은 이것이 행동이 들어갔을 때 뇌 3대 작용이 뭐냐? 인지기능, 그리고 정서작용, 그리고 그것을 운동해주는 운동작용. 운동작용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컴패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형이하학적인 데서 발달해서 형이상학적인 까지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3단계 컴패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 1단계, 2단계. 사랑처럼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욕구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본능의 이드와 에고가 합쳐있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고 필로의 사랑, 필로의 사랑은 서로 우정이라고 말하죠. 서로 우정의 관계. 역시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3단계라는 것이 변연계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스톨게의 사랑, 스톨게, S-T-O-R-G-E. 스톨게라고 것은 가족의 사랑. 그래서 가족의 사랑, 스톨게 사랑과 필로의 사랑은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은 가족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도 굉장히 강합니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어키, 아주 올라와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은 신과 인간 사랑의 사랑이라 말할 정도로 1과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다 가지고 있고 초월해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어보신 너는 do you love me? 하고 물어볼 때 보면 1단계 이 사랑,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까지를 다 물어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문학인데 사랑의 문학은 지금 보시면은 정서에네, 다시 말하면 전전두엽의 충동 억제, 감정 억제하는 그 전전두엽, 그 가운데 특별히 뒤에 부분에 있는 것, 정서에 비에 해당되는 것. 브로드만을 에어리하시면은 33번 전대상 피질, 그리고 34번, 그리고 25번 이와 같은 부분에 있는 것이 특별히 사랑의 문학이 나오는 부분. 그 가운데 제일 중추가 되는 것이 전대상 피질,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문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문학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의 문학, 또 번민하는 사랑의 문학, 우리 문학의 제일 대부분이 이 사랑의 문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용어 가운데 compassion이란 말, sympathy란 말, pity란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compassion이란, 그러니까 공감, empathy라죠. empathy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즉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동정이 가는 것, 그것을 empathy,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공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에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가는 것, 그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것이 운동으로다가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 행동으로 나온 것을 저는 compassion, 연민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달리 발라도 좋아요. compassion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나온 것을 갖다가 저는 말하는데, 그때 이것을 연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적지 예로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용어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없습니다. 반대로 sympathy, 동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계를 보면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리고 중간에 이성과 감성이 합쳐 있는 엠파틱한 거라고 그랬죠. 엠파티. 그런데 감성적인 것이, 동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 이해는 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상태를 보고서 동정심이 올라가는 걸 심파시라고 합니다. 감성적. 즉 마음으로 느낀다.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서브코티칼, 감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뇌로다가 머리로 느낀다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감성적인 것. 그래서 감성적인 것, 심파틱한 것이 강하게 나오는 시가 소위 서정시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파시도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역시 컴패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PT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말씀을 하는데, 심파시가 행동으로 나온 것을 PT라고 말한다. 컴패션보다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공감되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 또 PT라고 하는 것은 동정적인 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 그러나 보면은 PT라는 내용보다 동정적인 것도 역시 행동으로 나온 것이 컴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컴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행동, 동정, 감성적인 행동, 공감이 되는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용어에서 제가 구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정서의 극치가 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감과 연애 행동이라는 것은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반사작용의 그런 것이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볼런터리 액션, 볼런터리 무브먼트, 수의 운동, 수의 운동이라는 것이 근육 운동, 얼굴 운동, 그리고 말의 운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율신경과 이런 것이 불수의 운동이 아니고 인볼런터리 무브먼트가 아니고 볼런터리 무브먼트까지 나왔을 때를 공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감이 갈 때, 물론 자율신경의 변화가 오지만 여기서 말한 한 단계 나가서 운동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심파티한 것도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심파티한 것은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갔다는 것이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공감이 된 것은 역시 오랫동안 가고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호단체를 유지할 때 같은 데 보면은 공감을 해준 구호단체는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나 심파틱하게 연민이 된 것은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컴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사랑의 컴패션, 목숨을 바치는 정도, 저희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까지 나오는 단계가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연민의 행동은 인간에게도 있지만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릴라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미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보면은 밤새 웁니다. 밤새 울다가 죽었습니다. 또 새도 보면은 새끼를 잃은 새는 굉장히 우는 걸 많이 합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죽은 곰을 해부를 해보니까 편도체가 출혈이 심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편도체만의 사랑만 가지고도 편도체만의 사랑, 역시 그것을 가지고도 동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우울이 되겠죠. 우울합니다. 그 정서 B가 사랑으로 포지티브하게 나오는 경우. 또 이것에 반대되는 우울하고 한이 되는 것. 역시 사랑에 반대되는 동전의 한 입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되는 경우. 이 한과 서러움 역시 사랑의 반대죠. 여기서 나오는 그 소설과 시 같은 것은 여기서 나온 시나 소설을 씀으로써 그 반대편에 사랑, joy, 그 즐거움 이와 같은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문학이 아니겠는가.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구원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제가 보면은 역시 제가 정서 A와 B로 나누는 것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서 A 역시 이것이 전전두엽이죠. 전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앞에 부분이고 전전두엽의 뒷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여기에서 만나는 것이 양심, 도덕, 인격 같은 것, 즉 사법부적인 것. 그래서 플라톤이 되게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저지먼트하는 이런 문제까지 해서 플라톤에 여기에서 나오는 플라톤이 나오는 것이 보면 포지티브한 결과로 나온 것이 보면은 도덕, 양심, 절제, 인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거에 반대적으로 나온 것, 네가티브하게 나온 거 보면은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마약 중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루는 것이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네거티브한 것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개 글들이 대개 뭐냐면 법률이라든지 도덕 같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문학에 있어서는 에드가 알렌 포가 쓴 보면 공포의 문학 같은 거, 또 이것을 시조해서 나온 문학, 공포의 문학, 양심, 도덕에 관한 문학이 에드가 앨런 포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에드가 앨런 포를 좋아하시는 분, 이 양반의 문학 이론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서피, 잘 아시는 사랑과 연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죠. 여기 보신 같은 전전두엽이지만 감동, 충동, 억제 뒤에 부분에 있는 것, 주로 대상피질에 있는 것, 32번, 33번, 그리고 25번. 그것이 이 인지기능에 대해 합쳐가지고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파지티브한 것이 사랑, 연민, 행복, 평화. 반대로 네거티브한 것은 우울, 반, 뉴로시스, 강박관념, 공황, 자살. 요 파지티브한 결과에서 나오는 문학은 이것 때문에 문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우울하고 한이 많고 이런 강박감, 공황, 자살 충동을 느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문학을 합니다. 문학을 해서 어떤 성취가 됐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갖다가 카탈시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벌써 2500년 전에 카탈시스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유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학의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이것이 문학의 큰 장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다 쓴 것이 빅톨 휴고입니다. 이 양반도 역시 낭만주의 문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부터 낭만주의 문학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빅톨 휴고의 작품이 저한테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해 즉 공감을 만드는 역시 이성적인 글, 감성적인 글보다는 이성적이며 감성적이 적당히 합쳐 있는 공감적인 정서적인 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엠파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린 것이었는데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단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학의 용어 또 일반 용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몸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데 고통은 대개 보면 세 가지 크게 나눕니다. 첫째는 통증을 느끼는 것과 애통을 느끼는 것과 고뇌를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대개 하나가 우리가 통증이라고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 페인이라는 것은 진짜 아픈 겁니다. 아픈 거는 뭐냐면 인간의 뇌를 볼 때 보면 이 사람 이 바깥에 있는 것, 피부라든지 뭐 혀, 다른 여러 부분에 있는 것이 뭘로 들어오냐면 항상 들어올 때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시상하부에네 편도 여기 시상하부 여기 시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때까지 들어올 때 이 아픈 거는 굉장히 아픕니다. 팔다리를 찔르거나 꼬집을 때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상에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두정엽에 여기에 페인, 컨트롤, 온도, 또 고통, 또 거리감 이걸 얘기해주는 이 부분을 연결주기까지 그때 여기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통증, 페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초신경에서 일어나는 페인입니다. 말초신경. 자, 그런데 요 단계보다 한 단계 위인 또 통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시다시피 편도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는데 편도체라는 것은 이것이 감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정. 그리고 감정이 정서의 뇌와 합쳐서 정서, 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감정, 편도체, 이 변연계, 해박자는 변연계지만은 여기 대뇌하부에는 감정이죠. 이 감정에서 오는 아픔, 고통, 통증을 갖다가 이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 torment.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말할 때 lamentation, 애가라고도 말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에레미야, 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통증도 아니고 애가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대뇌 하부에뇌 감정을 말할 때 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 엄밀히 치면은 편도체에서 나오는 고통, 그것을 갖다가 애통이라고 합니다. 라멘테이션. 그 대표적인 것이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노예들 합창을 들을 때 보면은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느끼는 애통을 합니다. 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보다 또 한 단계 위의 통증이 뭐냐면 이 대뇌, 이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통증. 이걸 갖다 애고니, 고뇌라고 합니다. 고뇌. 그것은 바로 전전두엽, 전두엽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뇌라고 하는데 이 전전두엽에 있는 정서에네 여기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걱정과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오는 고통의 한 일부입니다. 생각이라는 뭐냐면 밖에서 나온 어떤 정보를 갖다가 기억으로 받아서 기억을 갖다 행동으로 할 때 행동을 한 것을 바깥으로 액션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할까 말까, 운동으로 할까 말까 자꾸 반복하는 행위가 걱정이 되겠습니다. 걱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고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뇌. 그래서 말씀대로 통증, 애통, 고뇌. 그래서 고뇌로 오는 문학이 또 다릅니다. 고뇌의 문학. 심오한 문학이 되겠죠. 형이상학적인 문학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테마와 같은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입하는 경우, 그것이 전전두엽의 평화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묵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 시상에서 감각인으로 올려주는 것을 셧다운 시켜주는 것. 아까 묵상은 여기에서 직접 전전으로 오는 것을 셧다운하는 것이 되겠죠. 꿈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귀로 감각인으로 올라가는 것을 셧다운 시켜주면은 공간에 관한 감각과 시간에 관한 감각이 완전히 셧다운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그때 명상의 결과에서 굉장히 초월이 됩니다. 초월 상태가. 저희 열반에 들어간다든지 해탈한다든지 이와 같은 그런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지구에 붕 떠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지금 몇 시가 됐는지 뭔지 모르는 그런 행복한 상태를 갖다가 초월의식,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묵상이나 초월의식, 명상을 통해서 나오는 문학도 많습니다. 초월의식의 문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초월의식의 문학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이라서 나오는 대개본 성 아고스네 같은 순회록이라든지 이런 묵상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성직자들이나 불교 승려들이 써놓은 묵상, 명상, 초월의식의 문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뇌의 번뇌, 고뇌에서 오는 것이다. 또 이 편도체의 애통에서 오는 것이 있다. 그리고 치과 치통이라든지 3차 신경통이라든지 발을 잘랐을 때 오는 아픔 같은 거, 말초신경에서 오는 그런 통증에 관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문학의 소재와 문학의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역시 하나의 지금 흔히 쓰던 용어들을 갖다가 제가 집대성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9회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